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범여권 무도한 행태가 장악한 국회, 더한 일 벌어지나. 중앙일보는 예산안 강행 처리 여당 선거법 공수처법도 밀어붙일 건가 해서 4+1 협의체 예산안 통과는 국회법 무시, 선거법 공수처법 강행하면 저항 부를 것이다. 한국경신문은 제동장치 없는 집권여당의 독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해서 군소정당들과 예산안 기습처리, 데이터 3법은 또 외면, 혁신 막고 퍼주기는 초고속, 정치가 나라의 싱크홀, 비리 아닌 총선 공학 혈안, 구여당의 교훈 세계한다. 멸경신문은 패스트 트랙 법안까지 4+1로 짬짬이 할 건가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좌충우돌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회의원을 통해 표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정치적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국민들이나 배제된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 간의 충돌이 아니라 전 국민 내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죠. 결국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거나 왜곡되는 등 제한은 있겠지만 선거에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심판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모습이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한국 정치 모습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대변할 수 없는 사람을 뽑으면 국회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 비판을 하면서도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 왜곡된 선택을, 계급적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정말 돈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연, 혈연, 학연으로 나뉘어져서 선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현실 정치 모습이고, 그 정치적 왜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일자리 지표 좋다는 정부, 40대 눈물은 안 보이나?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선, 자동차 등 40대가 구조적으로 일자리에 쫓겨날 때는 구조정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40대 눈물 운운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도 모자라서 그 이상을 일을 시켜야 한다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 또 국내에 있어서의 투자와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정을 진행시키고, 또 일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일자리를 전혀 나눠지지 않는 상황에서 40대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정부 예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예산 견제는커녕 깜깜이 협의로 나눠먹기 한 탐욕국회, 동아일보는 또 취약 재정 적자인데 슈퍼 팽창 예산 통과, 내년이 더 걱정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년 대비 몇 퍼센트가 아니라 총 GDP 대비 몇 퍼센트 규모인가, 조세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안을 받아 짧은 시간에 졸속 처리, 국회 자체가 또 예산안을 마련할 수 없는 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예산 나눠먹기로 인한 예산을 불균정하고 비효율적인 배분 등 근본적인, 국회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안을 받아서 막바지에 며칠을 앞두고 결국은 이 공방을 벌이다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예산 나눠먹기, 또 전체 예산의 불균등, 불평등한 배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밝히지도 못하고 조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핵심 모두 등장하는 유재수 비호와 농단 사건,
중앙일보는 우리들 병원 권력형 대출 의혹 수사로 진상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인지 아닌지는 여야 간 정치 세력 간 입장이 첨예하게 지금 다릅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해야지만 검찰에 대한 입장도 역시 다릅니다. 검찰이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 검찰이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법원이 판결이 남아있지만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역시 양진영 간에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이 검찰 수사 보호 판결 주변에 항상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영화 보며 차조립, 국민이 왜 이런 차 타야 하나. 한국경신문은 노동의 타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노사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와이파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것은 규정이 있을 것이고 사측의 규정이 있을 것이고 노사 간에는 노사 협약이 있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문제는 이 주야간 막교대를 주간 이교대로 바꾸면서 휴식시간, 식사시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2시간 작업 후 주어진 휴식시간 10분을 좀 더 늘린다든가 하는 노동 강도, 노동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여유와 여가를 가질 수 있도록 건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하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공공기관 발판 삼아 직행하는 낙하산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임기 1년을 남긴 이강래 도로공사 한국도로 사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영건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곧 사퇴한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자리 나눠먹기라고 할 수 있죠. 농공 행상이자 이것 자체가 부패입니다.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들이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와 자기 선거나 준비하는 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켜야 합니다. 공공기관장 임기 끝난 후 3년 내지 5년 이내에 공직선거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짓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코스닥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혁신기업 코스닥 진입 간소화 벌써 몇 번째 나온 얘기인가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주식을 발행하고 상장하는 것은 투자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투자했죠. 그러나 지금은 주식시장이 대세입니다. 문제는 주식시장이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창구를 넘어 투기적 M&A가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 간소하게 투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을 투기의 장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실제 주식시장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손해율 130% 실손보험 이대로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과잉진료와 의료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보험의 사전적 의미는 우발적 사고나 병 따위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한 돈을 내게 하고 약정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그에 맞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험자가 되느냐,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948년 재헌의회 헌법에는 보험도 공공기업으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운영하는 보험은 이익이 남지 않으면 파기해버리죠. 그렇다고 과잉진료나 의료사기까지 모두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기초로 한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보험이나 의료기관은 공공성을 가지하고 공공적 기업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총리의 전 국회의장설 국회 못 오가고 상권 분립 허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헌법 정신은 당연히 상권 분립이죠. 그러나 실제 그런 상권 분립이 우리 한국 정치사에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더더욱 이 온전한 상권 분립이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독재 체제가 하에서는 상권 분립은 어림도 없는 일이죠. 조국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정경식 씨 무죄 선고 작심한 것 같다는 전 부장판사 우려를 싣고 있는데요. 이 실정법상 유죄 여부를 떠나 현재 조국 정경심 또 정권 시효와 관련된 이 재판은 결국 정치적 재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국가핵심기술연구원도 블라인드 채용하라는 코미디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여부는 수단일 뿐 목적은 특정한 인맥이나 부정한 방법 없이 능력 있고 합당한 사람을 뽑는 것, 그것이 블라인드 채용의 목표이죠. 블라인드인가 아닌가 그것보다는 공개적 객관적인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